이번에 그 박화성을 소재로 글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머릿속에 어떤 여러 가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떠올랐어요. 그래서 이 과정 자체도 즐거웠고,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박화성이라는 이 무게감 있는 작가의 작품을 또 풀어내는 데 있어서 너무 또 가볍지 않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저한테 좀 힘들었어요. 소설 속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 1920년대, 30년대, 40년대 또 50년대, 60년대까지 그 시대의 굉장히 서민들, 중하층민들, 소외계층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결코 가벼워질 수는 없었어요. 그래서 마음도 되게 힘들기도 했고,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런 시간들을 겪었겠구나. 또 내 부모의 세대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.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힘들기는 힘들었죠. 이번에 그 박화성 책 중에, 그러니까 책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문학 전집이 있는데 그건 60권짜리를 구입을 해야 되는 거라서 부담스러워서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책 3권을 읽고, 이제 단편집은 판매하는 책이 있어서 구입을 했는데 이게 초판이라서 옛날 말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이 초판본에 있는 이 내용을 문학 전집에서 다시 또 읽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발췌를 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읽기를 좀 했습니다. 단편 중에 추석 전야, 눈 오던 밤, 이발사, 춘소 등등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작품은 춘소라고 봄 밤이라고 해요. 봄 밤인데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. 그 소설 속의 그 배경은 살구꽃이 너무나도 아련하게 예쁘게 피어 있는 그런 시골 마을인데, 시골 마을에서 아주 가난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가족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이를 잃게 되는 사건을 접하면서, 그날 밤이 너무너무 힘든 밤이었는데 그 배경은 너무 아름다웠던 거죠. 봄안개가 자욱하게 피어 있고 거기에 그 곱게 핀 살구꽃들은 정말 너무 아름답고 달빛도 예쁘고, 그런데 그 가족, 그 초가지붕 아래 사는 아주 단촐한 그 가족들은 그 정말 너무 큰 슬픔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소설은 끝이 나는데, 그 마지막 장면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. 제 머릿속에 그렸던 그 이미지를. 그래서 이제 그걸 작품으로 표현을 했던 게 이 작품. 저 같은 경우는 이 소설 속에서 제 자신이 살구꽃에 한 떨기 꽃이 된 느낌이었어요. 이 모든 그 슬픔이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느낌? 그래서 내가 소설 속에 등장하는 한 떨기 꽃 같다는 생각을 했고, 내가 비록 예쁜 꽃으로 피어났는데 내 예쁨이 나의 너무 아름다운 는 부끄러운 거예요. 그 현실 속에서.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내 꽃잎을 다 해체를 하고 싶었던 거죠. 이들의 슬픔에 동참하고 싶어가지고.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게 잘 드러났는지 모르겠어요. 그날 밤은 순복달이 떠 있었고요. 초승달이랑 안개, 그리고 불이 반짝이는 초가지bun지, 이 안에 주인공들이 있는 거죠. 주인공은 이제 되게 해체가.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주로 슬프고 속상한 일들이 그 소설 속에서 많이 등장을 해서 매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주로 캔버스를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왠지 먹물이랑 종이를 이용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한지는 내가 접근하기에 아직은 좀 어렵고 일반 수채화지를 넣은 것이고, 거기에 먹물을 써서 먹물이랑 어떤 표면, 제가 생각을 안 해서
그리고 또 하나는 눈 오던 밤이라는 풍경이 그 단편인데요. 아직 미완성이에요. 미완성인데 어떤 한 소년이 눈 오는 밤에 굉장히 그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눈 내리는 산 속에서 막 밤새도록 헤매요. 그걸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 헤매는 이유가 자기 아버지가 억울한 일로 그 일본 경찰한테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갇히는데 돈이 얼마 있으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였어요. 근데 그 돈을 자기의 은사님,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그 선생님 집에 그 선생님의 그 월급이 그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그 돈을 훔쳐서 경찰서에 가져가려고 훔쳤다가 결국 그걸 경찰서에 가져가지 못하고 다시 돌려주고 본인은 이제 괴로워서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눈 오는 밤을 헤맸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슬펐어요. 그리고 그 소년의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되면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. 저도 누구나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인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떤 삶의 부조리함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는데 아직은 미완성인데 이게 눈 오는 밤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먹으로 작업을 하고 눈을 뭐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사포를 막 문질렀어요. 그 감정에 갇혀버렸었는데 그런 사포질을 하면서 제 감정이 약간 해소가 되더라고요. 네,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마음 감정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포질 이후에 감정을 정리하는 붓터치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점선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소년이 눈 위에 그 디뎠을 발자국을 형상화한 거였거든요. 발자국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발자취 그런 거를 바느질 한 땀 한 땀 또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방향 없이 방황하는 그 발걸음들이 모아지지만 결국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거를 형상화 지금 하고 있죠. 그리고 아직 한 2점 정도를 더 할 생각인데 여건이 허락한다면 하나는 추석 전야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. 남편 역시 어딘가에 잡혀가서 사라져 버린 거. 그래서 시어머니와 자기 두 아이들을 본인이 바느질 품삯을 하면서 건사를 해야 되는데 추석 전야니까 다들 이 집 저 집은 그 음식들을 장만하는 소리들이 들리고 맛 좋은 그 향이 막 나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살고 있는 집 월세도 밀려 있고 그래서 그 밤새 며칠 동안 그 바느질을 하다가 그 잠이 드는데 그 박화성 이 작가가 그녀의 눈 속에 별이 하나 들어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너무 또 제 가슴을 때렸다고 할까요? 그 문장이. 그래서 잠드는 와중에도 계속 그 자기 그 고단한 삶의 어떤 아픔이라고 해야 될까요? 끝없는 그 끝이 안 보이잖아요. 그 고통이. 그렇지만 또 마음속에는 자식들한테 예쁜 추석 선물 해주고 싶고 시어머니한테 뭐라도 하나 해드리고 싶고 또 밀린 월세도 내고 싶은 마음에 머릿속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소망과 또 본인 몸이 아프고 고단한 거 그런 것 때문에 잠들 때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 잠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 잠드는 눈 속에 별 하나가 들어갔다고 말을 하니까 그게 그 별이 그, 그 눈에 맺힌 눈물 때문에 그 별이 들어간 건가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 소설 마지막 부분에 그 주인공이 쓰러져요. 그래서 쓰러져서 이 세상을 떠났는지 아니면 몸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죠. 근데 그 별이
어떤 좋은 암시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계속 하면서 바쁘게 손을 놀리는데 어디선지 귀뚜라미가 쯧쯧쯧쯧 하더니 그 소리조차도 뚝 끊어지고 닭의 소리가 처음으로 들린다. 두 번째 닭이 울었다. 솜씨 곱고 손 빠른 영신의 손에서 갑사 저고리는 빚어나왔다. 관사 저고리 거죽을 붙일 때까지 닭은 세 번째 울었다. 영신은 못 참겠다는 듯이 불을 툭 끄고 쓰러졌다. 느끼는 부인을 위로하려는 듯이 희미한 달빛과 날빛이 모기장 바른 창으로 새어 들어오며 박명한 과부의 젖은 눈을 새벽별 하나가 들여다본다. 미술 치료 공부하면서 사람이 참 제일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. 공간에는 늘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공간이 의미가 있으려면 결국은 그 의미는 결국 사람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거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던 차에 이 소설 속에서 만난 그 인물들이 다 어쩌면 내가 하려고 했던 작업과도 다 연결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.